피케 사랑했다. 난 널 좋아했다. 잘 가. 자, 영정이 왔습니다. 네, 네. 제가 왔습니다. 왜 오셨죠? 왜 불렀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 네네. 어제 아직 혈전을 또 중계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더비 경기 두 경기를 중계하긴 했는데 네. 오늘 새벽에 했거든요. 네. 오늘 새벽에 그거 중계하는 사이에 PK 영상 찍으라고 오라고 종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약간 5분 대기조 느낌이 들어요. 왜요? 부르면 바로 오거든요. 아,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불러주면 고마운데. 그만큼 이제 또 저희의 또 가족이라는 네. 그런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네. 1시간 반 전에만 연락 주시면 네. 언제든지 어디든지. 옵니다. 네. 네. 뭐 어떻게 가나요? 뭐 일산까지 뭐 1시간 컷. 네네네. 일산 그렇습니다. 1시간. 네. 마곡은요. 마곡은 한 40분 전에 40분. 연락 주시면. 네, 마곡 네. 40분. 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영주 형은 일산 1시간, 마곡 40분입니다. 네. 네,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연락 주세요. 네. 자, 오늘 영재 형이 오신 이유는, 그래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또 이제 이 선수를 떠나보내는데, 영재 형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라르 피케. 네. 주말 경기 해설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메리아 경기. 네. 제라르 피케 616번째 경기. 그렇죠. 이제 네. 제라르 피케의 마지막 홈 경기죠. 네. 마지막 깜누에서의 경기. 짠하더라고요.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영주 형은 이제 저희가 그 바르셀로나 이상형 월드컵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카를레스 푸열이었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코쿠 같은 선수들도 네.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피케는 좀 어땠나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음. 근데 저는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고의 센터백은 첫 번째는 푸열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쿠만이라고 생각해요. 쿠만, 네.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피케. 뭐 네 번째가 프랑크 데브르 뭐 이렇게 가겠지만은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위대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 바르셀로나 역사에서 항상 최고의 센터백 얘기가 나올 때 거론돼야 되는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일부 팬들은 당연히 최고의 센터백으로 뽑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 정도로 위대한 그레이트한 선수입니다. 뭐 스페인의 메이저 대회 3연패는 피케가 있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메이저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죠. 네, 유로 2008에서는 뛰지 않았었고. 그리고 월드컵이랑 네. 이제 그 이후에 유로 네. 2012에서 이제 피케가 뛰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끝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죽을 것이. 여기는 이제 깜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울컥했습니다. 네. 네. 은퇴식 할 때 가운데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 이야기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면서 울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교체돼서 나갈 때도 음. 사실 되게 좀 감정에 좀 북받치는 그런 느낌으로 나갔거든요. 네, 한 80몇 번 뛰었나?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교체 아웃될 때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다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스태프들 그리고 네.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관중석에 있었던 선수들까지도 가서 이제 인사를 네.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피케가 필드에 있는 선수들 다 안아주고 이 벤치에 가서 벤치에 있는 스텝 그리고 선수들 다 안아준 다음에 앉으려고 하다가 관중석을 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한 네. 거지. 거기에 대파이부터 또 네, 있으니까. 아라우호도 있고. 또 거기까지 가서 다 안아주고 그리고 은퇴식 했을 때에도 선수들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럼 그 길로 쭉 나와서 팬들에게 또 인사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피케가 이제 87년생입니다. 네. 올해 이제 35이고 스페인 카탈루냐의 바르셀로나 태생.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근본 중에 근본이죠. 네, 송골 중에 송골이죠. 바르셀로나 로컬에서 네. 라마시아로 이제 커리어를 출발했었고 물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잠깐 갔다 오고 사라고사 임대도 있었지만 그 시기를 제외하면 오직 바르셀로나에서만 뛰었었던 네. 선수고 그래서 집안 자체가 이제 좀 바르셀로나 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 클럽 커리어 이렇게 쭉 보이시죠? 이렇게 총 통산은 이 정도를 뛰었고 맨유 뭐 사라고사는 이제 0607 시즌에 임대가 네. 됐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아까 영주 형이 언급한 대로 616경기에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2008, 2009 시즌 이 펩 과르디올라 하에서 정말 전설적인 시즌을 보냈었던 그 바르셀로나부터 커리어가 이제 좀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2008년도부터 피케가 빵 터진 건 아니에요. 네. 일단 피케가 10살에 라마시아에 입단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87세대, 87년생들, 이제 세스크 뭐 파브레가스, 메시도 있었고, 예. 뭐 페드로, 음. 그리고 아마 88년생이 부스케츠 거예요. 그 세대들이 정말 엄청난 세대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유망주들이
A팀으로 올라오면 바르셀로나의 전성기가 시작될 것이다. 물론 이제 전성기가 시작됐는데 그렇죠. 그 전에 세스크 파브레가스는 아스날로 아스날로 가고 갔죠. 피케는 메뉴로 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메뉴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리오 퍼디난드하고 커디치가 네. 너무 압도적이라. 그렇기 때문에 뭐 피케가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메뉴는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우승 트로피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승 커리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때도. 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지붕 잡을 때 바르셀로나 돌아오죠. 네. 물론 초반에도 피케는 좀 고전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면서 이제 바르셀로나에 없어서는 안 되는 베켄바워가 피케를 보면서 나와 비슷하다. 그래서 피켄바워라는 얘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별칭도 있었죠. 네. 그리고 피케는 못하는 게 없는 수비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수비 쪽에서 뭐 데인마크라든가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고공 장악력도 갖고 있는데 패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빌드업에도 관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약간 순간적인 민첩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막상 속도가 붙으면 속도도 되게 준수한 센터백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꼬꼬마 군단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골이 필요한 순간에는 전방에 스트라이커처럼 썼죠. 네, 그래서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네. 또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부 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차라리 피케를 스트라이커로 써라. 막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었어요. 네, 약간 루크다운 느낌으로. 네. 피케가 이제 지난 11월 3일이었죠. SNS 계정으로 이제 은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메리아전에서 이제 82분을 이제 소화를 했는데 제라르 피케가 이제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들어올린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가 총 30개. 네, 30개.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전체를 다 했을 땐 35개예요. 네. 그 선수가. 그 A팀에 올라오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들어올린 트로피는 35개고요. 네. 그리고 뭐 스페인 대표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쵸. 월드컵 그리고 그 유로 우승이 있고 그 메뉴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커뮤니티 시리즈를 비롯해서 맞아요. 다양한 우승 트로피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로 와서 총 30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었죠. 그러니까 피케는 어마무시한 거죠,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건데 피케가 바르셀로나에서 뛴 경기 수가 바르셀로나 역사상 5번째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바르셀로나에서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가 바르셀로나 역사상 3번째인가 그래요. 네. 메시, 이니에스타 다음으로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피케는 바르셀로나에서 영광스러운 시절을 보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피케 은퇴 관련해서는 팬들이 이제 좀 보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 역시도 맨 처음에 이제 이 경기 이제 중계를 이제 맡았을 때 사실 되게 평범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냥 깜누에서 열리는 알메리아와의 경기였고 뭐 굳이 이슈를 찾자면 바르셀로나의 수석 코치였던 루비 감독이 이제 깜누로 이제 또 돌아오는. 네. 루비 감독은 사실 이제 다른 팀 감독으로는 바르셀로나를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네.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질 법한 경기였는데 갑자기 피케가 은퇴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거는 피케가 마지막 홈 고별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팬들이 시선을 많이 쏘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은퇴를 발표하게 된 이유는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왜냐면 계약 기간은 남아 있거든요. 네, 2024년 6월까지예요. 네. 그래서 피케는 아마도 2024년 6월까지 하고 그냥 이제 계약을 안 하면서 은퇴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은퇴 시기를 굉장히 빨리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자신이 이제는 기대만큼 활약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났었던 게 이제 인터밀란이랑 네. 2차전 이제 바렐라를 아예 체크를 못하고 그대로 실점을 네. 허용했었던 장면이나 그 장면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깜누에서도 야유를 듣기도 맞아요, 했고 맞아요. 그렇기 봤어요. 때문에 피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처를 받은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피케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 네 바로 떠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은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은퇴 시점이 왔구나 이거를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시즌 시작할 때 차비 감독이 피케 불러가지고 너 더 이상 주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 피케가 알아 근데 나 주전 계속하기 위해서 경쟁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케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 경기에 출전하니까 예전만 못하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안 거죠. 네, 느낀 거죠. 그리고 피케가 생각하기에는 월드컵이 끝나면은 바르셀로나의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센터백 라인 보면은 아라우오,
줄소콘데 뭐 에릭 에릭 가르시아 가르시아. 그리고 텐센이 있으니까 그쵸. 물론 피케가 은퇴한 다음에 바르셀로나는 1월 이적 시장에서 왼발 센터백을 영입할 것이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차비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네.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여하튼 피케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가 있으니 은퇴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바르셀로나하고 피케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연봉 문제거든요. 네네. 고액 연봉자니까. 근데 2024년 6월까지 계속 갈 경우에는 연봉을 받는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클럽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선택한 느낌도 든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되는 그런 지출 비용을 이제 좀 줄이는 거죠, 네. 바르셀로나 입장. 왜냐하면 자녀 연봉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은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더라도 아마 구단을 생각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라포르타하고의 관계, 차비 감독하고의 관계, 이 경기 전에 알메리아 전에도 차비 감독에게 피케하고 사이가 나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예,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거를 떠나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두 가지 이유가 크고 그리고 사생활적인 문제가 지금 좀 복잡해요. 그쵸. 이제 이제 샤키라와의 그런. 샤키라하고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도 2명이나 있고. 맞아요. 밀란 피케 네. 그리고 사샤 피케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경기장에도 왔어요. 둘이 왔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양육권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생활 문제도 좀 시끄러웠고 그 전에는 사업 문제가 또 시끄러웠어요. 맞아요. 네. 코스모스 네. 피케 사업체. 투자 회사인데 스페르코파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걸쳐져 있어서 수수료 문제가 굉장히 맞아요. 대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가 뭐 투자도 하고 부동산 사업도 하고 뭐 스포츠 에이전시도 하고 이제 다양한 걸 또 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케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지분을 살려고도 했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분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레버 돌릴 때 뭐 스튜디오 뭐 지분이라든가 무슨 지분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맞아요. 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피케가 살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피케 입장에서는 사업적인 수단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있거든요. 다만 사업적인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씩 중요한 순간에 사업적인 일을 하면서 좀 외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케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선수 생활을 은퇴하면서 사업적으로 좀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로 돌아와서 회장직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보드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옛날부터 얘기가 네. 나왔죠. 피케의 경우에는. 아니 지금 은퇴 선언을 하자마자 테바스 회장이라든가 라리가 회장이요. 바로 피케는 바르셀로나 회장이 될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충분히 좀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돈이 많습니다. 일단 돈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가 바르셀로나 부회장 출신이에요. 그렇지. 네. 그리고 집안 대대로 바르셀로나 팬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케는 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한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케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깜누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나는 바르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작별 인사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케가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그냥 올 시즌 끝나고 은퇴할 수도 있고 2024년까지 벤치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딱 선택한 거는 구단에 대한 애정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이제 피케라는 선수를 정말 오래 봤고 이 박지성 선수랑 또 이제 같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피파 온라인 2 이런 거 처음에 1 이런 거 했을 때는 피케 이제 맨유 피케 막 네. 있었고 그랬는데 바르셀로나에서의 피케 커리어를 쭉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그 피케 감독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 쭉 보고 있자니 그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선수들. 네, 특별하죠. 그러니까 물론 피케는 원클럽맨은 아니죠. 맨유에 이제 갔다 왔으니까.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기간이 정말 15년 정도가 이제 됐고 왜냐면 유스 시절 포함하면 더 길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바르셀로나 한 클럽에 몸담았었던 선수가 떠나가는 것 자체는 제가 만약에 그 팀 팬이라면 그러니까 영중은 바르셀로나 팬이잖아요. 네. 제가 그 팀 팬이라면 그냥 되게 좀 복잡미묘한 감정이 들지 않을까. 그럼요. 네. 저는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니에스타도 네. 떠났고 사비도 샤비는 그렇고 돌아왔지만 네. 그 전에 푸요일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메시도 이제 파리 생제르맹 네. 가게 됐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경험은 뭐냐면 제가 76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76년생 공격수들 뭐 호나우두, 맞아요. 클라이베르트, 네. 뭐 세브첸코, 네. 반니셀루이 이 선수들이 절정기까지 올라가는 모습과
은퇴하는 모습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맞아. 이제는 뭐 또 이제 감독을 하고 있는 선수도 네. 있고. 그래서 그 선수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절정 찍고 은퇴하는 거 보면서 아 내가 늙어가는구나. 한 시대가 변했구나. 이런 거를 좀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느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그렇죠. 만약의 경우 메시하고 호날두가 은퇴를 한다고 친다면 그러면은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허할 겁니다. 네. 근데 피케를 보면서도 그런 느낌은 들어요. 아, 이 친구가 포열한테 그렇게 혼나던 젊은 센터백이었는데 이제는 팀의 중심으로 우뚝 섰었고 아, 이제 또 은퇴하게 되는구나. 피케는 늙지 않는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부상만 당할 뿐. 네. 그런데 기량이 떨어진 게 보이죠, 사실 올 시즌에.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죠, 안타깝긴.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지붕 잡았을 때 그때 환상적인 멤버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부스케츠만 남았죠? 네. 지금? 사실 올 시즌 피케 플레이라든가 부스케츠 플레이 보면서 저도 욕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과 별개로 은퇴한다고 하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어딜 가나 다 있어요. 어느 팀이나. 아, 그리고 부스케츠도 뭐 올 시즌만 하고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정이 그러면 이제 진짜 그 펩르사의 멤버들이 다 나가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주장단들이 결국은 이번 시즌만 하고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세르지 로베르토만 빼고. 아, 그렇죠. 네. 세르지 로베르토도 어쨌든 라마시아토 출신이고. 네. 근데 뭐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맺으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알바도 떠날 가능성이 있고 부스케츠는 떠날 것이고 피케는 은퇴를 했고 그런 거 보니까 아 시대가 또 바뀌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 역시도 은퇴 경기 중계하면서 좀 복잡미묘하긴 했습니다. 이런 경기는 항상 중계하는 입장에서 그 팀 팬이 아니어도 네, 좀 감정이 가죠. 맞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 차비 감독도 선수로서 떠나갔지만은 돌아왔죠. 감독으로 돌아왔고 네. 그리고 이니에스타도 제가 생각하기엔 돌아올 겁니다. 네. 그리고 푸율 같은 경우에도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또 일도 했었고 네. 피케도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끝이 아니라 어쩌면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죠. 네. 네. 과거의 스타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팀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감도 있어요, 어느 정도. 네. 왜냐면 요한 크루이프가 그렇죠, 팀을 그렇죠. 만들었듯이 네. 펩 가르디올라가 위대한 바르셀로나를 만들었듯이 그렇죠. 뭐 사비 감독이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네. 네, 피케가 와서 재정적으로 또 좋게 만드는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 아,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하고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돌아오십시오. 여기가 너의 집이야. 깜누. 네, 피케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다며, 피케 은퇴했다. 돌아오세요. 네. 어쨌든 메시의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PK 축구 인생 2막을 저희 또 꿀에 아, 응원합니다. 성현주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피케, 사랑했다! 난 널 좋아했다! 잘 가!